그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4조에서 홍영원 선생님이 저희 조의 토론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홍조입니다. 4조, 다른 조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나누셨는지 모르겠는데, 4조에서는 참여하신 분들이, 지난번에 수업을 못 들으신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좀 알고 있는 게 좀 달랐고요. 사실은 그 덕에 내용을 좀 더, 꼭 짚어봐야 될 이야기들에 대해서 더 잘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마을 민회, 그리고 마을 공화국 교과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질문을 의제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해봤는데, 첫째는 마을공화국 분과 이름이 적당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마을공화국 분과 그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명칭은 적당한가? 그래서 이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자칫 보통 주민들에게는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가령 우리 이제 나눠받은 자료에도 충분히 나와 있는데, 마을 자치 혹은 마을 공동체 등등의 좋은 이름도 많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다른 의견은 마을공화국이 마케팅 차원에서 매우 좋은 것 같다. 중앙집권, 그리고 지방분권까지 왔고, 이제 차세대 풀뿌리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마을 단위에서 입법과 집행, 그리고 예산을 운용한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차원에서는 그 공화국이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논의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우리 마을공화국 혹은 주민자치 운동을 쉽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취지였었고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차후에 이 민회 또는 이 마을공화국 분과에서 이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을공화국 분과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에 관한 문제가 있었는데, 먼저 우려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소수가 의견을 제안하고 민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그런 기준과 같은 민회 답습이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우려가 좀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일선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실행을 해보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정체성, 이 마을공화국 그리고 민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됐어요. 민회는 입법운동이다. 기존에 많은 단체들이 입법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민회 자체는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이 보다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입법을 만들어내고 관철시켜나가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하고, 따라서 마을공화국 분과는 각 지역의 마을의 주민들이 스스로 입법하고 그리고 집행하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해서 그 내용을 계속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입법운동 이내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마을공화국 분과는 그 내용을 보다 좀 풍부하게 만들고 그 우리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풍부하게 예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실제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특정 지역에 우리 역량을 집중을 해서 선행 사례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동시다가 아니라 다 똑같이 한다가 아니고 가능한 점부터 먼저 사례를 분명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한다면 더 빨리 확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론도 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내용을 제시를 한 것은 분과 전체에게 이제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제도적인 준비를 잘하자. 그래서 내용을 충분히 준비를 하자. 아울러서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 작업이 지역에서 발생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정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민주시민들이 광화문 이거는 잘 모이는데 촛불로는 잘 모이는데 왜 마을에서는 못 모이는가? 우리 마을 공화국장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송파구에서 우리 선생님이 계시는데 아파트 동대표자 모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마을 공화국 운동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이미 있는 것도 활용하고 거기에 새로운 생명력을 주는 마을 공화국 운동이 진행됐습니다. 하는 이런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내용 긴 얘기가 있었는데 원래 다른 의제 이 의제 자체도 상의를 해서 만들었어요. 이게 누가 준 것이 아니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의제도 만들어서 이야기를 풀어갔고 원래 의제를 더 제시됐던 것들은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당장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냐 등등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등등 얘기하고 싶었으나 역시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표하다가 우리 사교 선생님들 말씀 충분히 반영이 안 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신 분 직접 말씀 좀 해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두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 정책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서울에서만 보더라도 마을 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제도 먼저 실행이 되고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가 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해를 끼치는 사례도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제 그 내용을 채우는 것에 대한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 때문에 이렇게 정체성 얘기까지 나왔었고 그 내용을 좀 재밌게 채워가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을 한다. 뭐 이런 정도로. 네, 말씀 듣다가 생각나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이 하나 있었는데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청원 운동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가령 마을 리듬, 우리가 지난번에 강의 들을 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설명드렸던 마을 리듬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도 광진구에서 실제로 자산을 형성을 해서 부동산 건물을 매입한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제도 준비와 더불어서 지역에서 실천적인 운동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서 국가 카톡에 좀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종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필웅이라고 합니다. 서기를 맡게 돼가지고요.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저번 회의 때 참석을 못한 관계로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협의를 하면서 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첫 번째는 어떤 거였냐면은 그 공화국이라는 요강과 함께 앞에서 사주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마을 공화국에 대한 수강들에 대해서 서로 묻게 되었는데요. 그 공화국이라는 어감이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마을의 그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안 썼을 때 민주시민국이나 아니면 시민법 이런 거를 만드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것 하지만 마을은 이제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시민과 국민 등을 포함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의견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그 동장이나 통장도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그 시민들이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뽑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마을 공화국에 대한 소감은 합리적인 일단은 그 시민교육이나 이런 시민교육이 일단 전제가 돼서 많은 어떤 뭐랄까요 합리적인 시민들이 많이 어떻게 배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지적 정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네트워크나 아니면 시스템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됐던 거는 그런 마을 정부, 마을 공화국에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 그럼 그게 큰 맥락으로 직접과 이제 대의에 관한 이야기를 일단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들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마을 정부에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다라는 의견에서 다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아주셨는데요. 그럼 마을 정부의 도대체 단위 수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라는 의견에 인구수는 한 1만 단위 이하, 한 동단위 정도 되는 의견에서 이야기가 됐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외교학과는 공항 정부에서 하는 걸로 네 이야기가 됐어요.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어서 몇 번 계속 저는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점을 좀 찾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말씀들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른 저희 조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두고 직접 민주주의도 해보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동단위로 내려오면 지금 이제 현존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금들이 같이 모이게 되고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마을에서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런 마을 기금을 활용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인구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서 좋은 선행 사례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저희 현조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은 혹시 제가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럼 궁금한 점은? 네, 이상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와주세요. 이쪽. 예, 이쪽. 저희도 마을 공화국의 그 공화국이란 말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냐, 마을 공화국이냐 이걸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마을 공동체로 가는 것하고 간 것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을 공동체 하면 왠지 관주도의 느낌이, 관주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행 느낌을 가져와서 이거 갖고는 좀 개혁 의미가 안 보이지 않느냐. 근데 마을 공화국은 세상을 바꾸자.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슬로건으로 내려놓은 뿐 아니라 사실은 혁명을 하자는 소리인데,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뭐 이런 식의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논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의 논의는 이제 좀 마을 공화국이 막연하다. 마을 공화국의 마을 정부, 뭐 마을 기금, 뭐 마을 민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아직 우리가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논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 주에서 제안할 것들을 뭘 할까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마을자치기본법 제정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농촌공동체 또는 농업경제의 어떤 발전 방향이나 자립 방안들을 마련하고 뭐 마을 복지 부분에 신경 써야 될 부분도 체제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우리 동네 도우미를 통해서 마을공화국 플랫폼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하나는 법 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작은 단위에서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 것이 동네에 지금 그 성인샷, 예, 그 성인샷 뭐 하여튼 그런 게 들어온대. 그래갖고 막 주민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작은 성취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보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중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담아낸 것들은 사실은 그런 농촌공동체 자립발전 모색을 하기 위해서도 또 우리 동네 도우미를 통한 마을 공동체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면 성인사 이런 부분도 마을 정부가 세워져서 인허가권을 갖게 되면은
구태여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마을정비청 안에서 주민들의 뜻이 모아지면 그냥 차단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우리 동네 도움이라든지 농업농촌공동체 이런 부분도 사실은 또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주민 스스로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주민참여 예산제에 우리가 1년에 쓰이는 돈이 1조 1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서 1년에 쓰인 돈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합치면 2조 3천억인데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민의 결정권은 없단 말이에요. 원래 주민을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걸 읍면동별로 나눠주면은 읍면동마다 6억 6천만 원씩 매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서부터 주민들이 뭐 마을 기금을 거기다 적립을 시켜서 마을 기금에서 자립적으로 뭐 도우미 사업도 하고 경제 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그런 어떤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입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정리한 거는 이제 마을자치 기본법을 제정을 주장하고 근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하고 모색해보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정리를 했습니다. 뭐 이쪽 제가 또 이야기한 것 중에서 좀 누락된 부분이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보완할 점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 마지막 이쪽.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강조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초에서는 나눠주신 자료 마을자치기본법 제정하자는 이 자료를 먼저 활용하기 위해서 등록을 한번 했었고요. 사실은 카카오톡에도 일찍 올라와 있었지만 저부터도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었던지라 한번 더 공부하는 자리를 가졌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마을공화국 분과에 참여하시게 된 자세한 좀 얘기를 들어보게 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또는 마을공화국 분과에서 하고 싶은 일 아니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활동가 지금 현재 마을 활동에 그러니까 마을에서 마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 활동가들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